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 거래일에 많이 강하게 움직이는 한 주였던 걸로 기억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의 기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작년에 비해는 올해가 조금 더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비교를 해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 2014년 이후부터는 3년 올라오고 1년 빠지고 3년 올라가고 1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 패턴을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우리한테 우호적인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시장을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1분기 때는 뭐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저번에 밴드 상단, 하단을 말씀드렸다시피 2200에서 2100포인트는 매수, 그 다음에 2500 상단을 보고요. 중간은 2300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2289포인트, 2300에서 금요일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350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점에 있는 공략을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올해는 거래소 쪽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대 낙폭주라든지 이 순환매 사이클이 되게 잘 돌아가고 올해 뭐 주도주는 뭐 똑같게 포인트를 3가지 업종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간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수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또 자산의 배분 저번에 제가 12월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금과 은을 잘 보고 중국 상해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은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820달러, 3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강달러에서 달러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 쪽이 움직여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올해는 금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ETF 쪽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좋은 게 아니라 정책 지원 스탠스들이 바뀔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쪽이다라고 해서 ETF 쪽 활용을 잘하는 게 가장 올해는 화두일 것 같고요. 이래저래 이랬든 저랬든 올해는 포인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서 1분기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바닥을 잡고 2분기 때문은 추세를 이제 잡을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나은 시장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우리가 작년에 너무 많은 힘든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보탬이 되도록 매주 한 번씩 나올 때 많은 보따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1월달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쇼크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턴 어라운드 되는 거 이런 업종을 잘 보는 게 좋거든요. 화장품, 레저, 엔터 뭐 이쪽으로 좀 타겟을 주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정책 스탠스인 뭐 건설주도 역시 기술적 반등, 단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쪽 종목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롱런보다는 짧은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뭐 다음 주도 나쁠 것 같진 않지만요. 실적 쇼크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잘 보고 특히 코스닥을 매수할 때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재무제표를 꼭 보시기 바라요. 1월, 2월, 3월 달은 또 감사보고서 미제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 정리라든지 관리 종목이라든지 환기 종목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작은 거나 적자가 많은 기업들은 1월, 2월, 3월 달은 좀 조심해서 매매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2시간 또 여러분들 종목들 유쾌 상쾌 통쾌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올파이 오파마요. 네, 한울바이오파마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20%요. 좀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이거 산지가 1년인데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앞으로 한 1년 더 놔두면은 네. 본전이 오겠느냐가 이심이고요. 그걸 안 하면은 그걸 제가 1년에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을 건데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네. 안 올 것 같으면 차라리 딴 데로 이동을 할까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기업적 분석, 그다음에 실적의 베이스, 뭐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보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되고 주식이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돈이 이쪽에 몰려있냐 안 몰려있냐, 그리고 수요 공급단을 가지고 가격 이론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매매를 해요.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맞춰주세요. 그럼 저는 못 맞추고요.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 저도 못 맞춰요.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스탠스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쪽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2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는 2만 원까지는 추세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추세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보면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죠. 지금 이 녹색 선이 계속 꾸준하게 모아오는 게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요. 매수 주체가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 주체가 강하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반등의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거기에 대한 또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요. 2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2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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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건강하시고 네.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일사료요. 한일사료 매수가 비중은요? 5,000원에 20%요. 5,000원에 2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네네. 있어요? 이게 뭐야? 뭐요? 곡물값 때문에? 아니면 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네. 전쟁 때문에? 네, 맞아요. 전쟁 때문에.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쪽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곡물값이 되게 중요해요. 3대 곡물값들을 잘 봐야 돼요. 밀, 옥수수, 그다음 대두, 이 3대 그 곡물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들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대응을 못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예, 이거 5,000원대니까 한번 반등하면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반등이 어느 들어와요. 정도 나올까요? 최근에도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최근에도 18% 정도 올랐었는데 4,9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뭐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시간 좀 걸려요. 처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펀드메탈이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이슈가 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이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종목보다는 큰 쪽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5,000원 나이에요. 네.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종목들 뭐 그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변동성이 빨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종목을 하지 말고 좀 대형주 쪽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쪽으로 네, 올해는 타겟을 잡는 게 좋고, 금액이 싸다고 지금 투자금이 작으면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5천 원 밑에 네, 네. 소형주들 금액이 네, 작다 네. 보니 금액이 짜더라도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실적 정도 받쳐주는 게 올해는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테마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반등 들어오면 매도 5천 원까지는 있거든요. 그동은 매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생명이고요. 하나생명에서 네, 3,350원에 20%예요. 고생 많이 하셨다. 그죠? 예, 예. 이번에 잘 너무 팔고 힘들어요. 이제 다 왔는데 뭘. 그죠? 근데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어요. 올 수 그래요? 있어요. 보험 관련주가 그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이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KB금융이나 바닥 찍고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 KB금융이나 뭐 그다음에 증권주, 그다음에 보험 관련주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올라왔어요. 특히 KB금융이 대장이거든, 은행 중에. 근데 KB금융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을 치고. 그렇죠. 여기 이게 KB금융 자료예요. 은행 그다음에 그 증권주 이런 그 현금을 많이 만들고 이자에 영향이 있고 금리에 영향이 있는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잘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더 사지는 마시고 좀 꿀중에서 놀링에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수급도 되게 좋아요. 수급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을 매도하고 외국인들을 버티고 있어요. 이게 수급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 단기 반등을 노리는 공략을 잡고 있고 기관들은 정통적으로 이런 시장이 경기가 불황할 때는 금융주 쪽 금리 인상 때는 금융주 관련주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 또 연기금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3,350원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종목은 탄력이 좋아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500원만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홀딩 하시는 게 나아요.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죠? 꼭 그냥 들고 있어요. 그래서 3,5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 비중은요? 83,000원에 30% 있습니다. 83,000원이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그죠? 예, 많이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한번 딱 보면 이제 저점에 대한 라인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저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어놓고 여기 한번 보면 이게 동상동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냐면 동상동조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제가 반을 이렇게 접어놨죠. 예. 중심선을 만들었죠. 여기 보고 여기 끝자리, 그다음에 여기 끝자리 이렇게 봐봐요. 그거 접히면 접히겠죠. 이렇게. 예, 그죠? 모양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컴퍼스 이론이라 그래요. 반을 접히면 접힐 수 있는 자리고 이쪽 어깨와 이쪽 어깨가 나란한 지점에 저점이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점 대비 얼만큼 빠졌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시가총액 큰 거 대형주 위주로 보면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고점 찍고 가격이 얼마만까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40에서 60%까지 떨어져요. 이건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제가 데이터를 조회했거든요. 10년 동안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고 반등이 들어오냐라고 봤을 때는 40에서 60 사이에 반등이 들어와요. 18만 원 갔던 게 50%라면 9만 원, 9만 원에서 언더퍼포 나오면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면 좋은 자리예요. 사놓고 기다리면 시간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도 버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는 거 어떨까요? 올해는 잘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까지 봐도 될까요?
일단은 8만 원이요.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 8만 원. 하거든요. 라운드 피겨는 뭐냐면 사람들의 가장 심리가 가장 강하는 이 숫자의 끝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보면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트 갔을 때 1,000원짜리가 안 팔면 990원에 팔리면 팔리잖아요. 예. 이게 단수 차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이 심리거든요. 이게 사람이 단수 차이에 큰 변화를 줘요. 993자리와 1,000원인 4자리잖아요. 그 차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만 원이 50%예요. 그러면 레벨업이 온다 해도 이 언더퍼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8만 원, 88만 원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좀 들고 가는 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팔면 안 돼요. 예. 8만 원까지는 그냥 그냥 홀딩. 가만 냅둬야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업사이클이에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된 종목이냐 조금만 더 고생을 예. 하시면 좀 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학이요. 이수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또 22,500원에 3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주식 분할한다고 그래갖고 방송국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격계를 샀는데 계속 이게 떨어져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보니까는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이거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올해는 네. 우리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종목 실적 좋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이슈가 많이 있어서 네.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서 네. 우리가 방송에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을 때 TV에서 많이 방송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많이 사지 말고 한 주부터 사보세요. 한 주 사놓고 네. 움직이는 거 보고 사세요. 네. 그러지 않으면 많이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네. 가격은 네. 좋은 가격이에요. 올라올 수 있는 그래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 시청자님 좀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이 중간값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요. 이 패턴대로 움직여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여기예요.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 여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저점.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이쪽 저점이 오면 바닥에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반등이 네.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박스권이라 네. 그래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근데 이게 실적도 좋고 이슈도 많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았어요. 신용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빚을 얻어서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신용 물량을 좀 덜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아직도 많아요. 한 6%대 정도 되니까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면 돼요. 지금 팔지 말고요. 이쪽 라인이 저점일 확률이 많고요. 수급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빨간 것들 있죠. 이 빨간 선. 네. 이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기관이냐 외국인들이 많이 사냐 안 사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시간을 주면 반등이 들어오고 내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매수가 올까요? 와요. 예.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와요. 금요일 날 그래요? 살짝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거래가 들어온 거는 바닥 라인에서 거래가 들어온 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몸이 막 이상하고 그러면 나 감기 걸릴 거야, 몸살 날 거야 이런 그 시그널을 먼저 주잖아요. 그쵸? 네. 뭔지 아시지 않아요?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몸이 막 늘어지고 막 이러면 내가 몸살이나 감기 올 거다라는 걸 먼저 몸에서 반응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이 시그널을 줘요.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의 역사적 저점에서는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혹시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모르세요? 지금 잘 그냥- 모르시죠? 대충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 들고 계시다가 22,000원 되면 꼭 전화 주셔서 저랑 상담하고 그때까지 팔지 네. 마세요. 알겠죠? 그때까지 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면 아침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때까지 홀딩이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보락이요, 보락. 아이고, 이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2,000원에 10%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가지지 않았어요? 따라간 거죠. 언제요?
어제요. 어제 막 따라갔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고종기 뭐 감기약 원료를 만드는 회사고 네. 뭐 LG 화학하고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합병 뭐 이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베오 합병 계획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는 따라 붙었잖아요. 시세가 많이 들어와서 오전에 따라 붙었어요. 오후에 붙었어요? 오후에. 오후에 몇 시에? 종가 무렵에? 모르겠어요 그때가. 팍팍 튈 때 샀어요? 한 2시쯤인가? 예. 네. 이거 주식 이거 볼 줄 아세요? 이거 아니, 모르죠. 몰라요? 따라갔겠지. 이거 전혀 모르세요? 예. 그럼 월요일 날. 이제 어제 뭐 거래도 터지고. 네. 뭐 그렇다고 뭐 그래서 네. 샀어요. 월요일도 아침에 강하게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200원, 2,200원? 네, 2,200원까지 아침에 시가에 줄 거예요. 시간의 종가도 강하게 붙어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건 테마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급등락을 하거든요. 시간에도 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소 200만 주, 200만 주 이상, 250만 주 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 아침에 팔아버리세요. 아침에 이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지 말고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위쪽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딱 들어오면 2,2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급등락을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반등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거 따라와 붙지 마세요. 예. 예, 이게 근데 LG 예. 화학하고 예.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검색을 한번 해야 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까도 서두에도 불러드렸다시피 내가 산 종목은 내가 이렇게 조회해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침에 반등이 들어오면 아침에 탁 터올려면 매도하고 나오세요. 아유 예. 아쉽죠? 아유, 예, 아쉽죠? 팔라니까. 아니 뭐 네. 조금이라도 이익 나고 팔면 좋죠. 예, 이익 나고 파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급등락이 많이 돼서 반박기사라든지 나오면 이런 거는 많이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들어줄 때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HFR인데요. 예. 34,000원에 40%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좀 산지가 됐는데요. 네. 그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버티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대응을 못했네요. 그래요. 혹시 이거 우리 네.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예? 이거 이렇게 차트 이런 거 볼 줄 아세요? 혹시 뭐? 예, 어느 정도는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머리 위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선생님 사신 가격은 여기 한번 예, 제가 예. 설명을 해주면 여기가 봐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5G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다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보시면 머리가 여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네. 볼 때 요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죠. 그죠? 여기 맞으면 떨어지죠. 네, 꼭 여기 맞으면 그 떨어지죠. 위치. 그럼 여기 맞으면 네.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확률도 네. 있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이 단을 네.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머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뭔가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시장이 되게 좋거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재료가 나오거나 이래야 여기를 들어 올려요. 근데 보면 네. 이 종목은 여기서 항상 박스권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네. 패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실적이 좋든 모멘텀이 좋든 가격 논리대로 위쪽에서 걸리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네. 여기서는 팔 준비를 해야 돼요. 반이라도 팔았으면 조금 더 나을고 또 떨어지면 요 라인에서 또 올라와요. 요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시장이 조금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차 이 고점을 만들고 밀려버린 거잖아요. 거래에 또 실렸거든요, 이거.
거래에 실려서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파동이 더 밑으로 밀려요. 그럼 또 다시 25,000원에서 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게 파동이에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걸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좀 좋길래 좀 믿고 금년에 좀 이렇게 같이 가보려고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미국식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들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급이 몰려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제 기관에서 엄청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량도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생겨고. 그러니까 이런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스몰캡 네. 종목들은 고점에서 조심해요. 외국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런 스몰캡 종목은 주가를 쭉 당겼다가 고점에서 물량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제가 예시를 많이 드렸거든요. 제 유튜브 네. 채널이나 뭐 이런 채널 통해서 제가 이런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이 스몰캡 종목들은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박림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봐봐. 이것도 기관들이 네. 매도 물량이 되게 강하게 던졌던 물량이거든요. 이게 쭉 추세를 만들다가 올리다가 갑자기 이런 그 거래를 실리면서 물량을 종목을 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있는 종목이 고점 라인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스몰캡 종목들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들을 기관들이 많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고점의 머리대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이 사신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똑같이 늘어난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팁을 얻자면 이런 고점에서 기관들이 스몰캡이라고 해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기관들이 근데 어제 그 뉴스에는 그 버라이전에서 좀 축소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제 혼자 측정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아니에요. 뭐 그런 거보다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종목부터 2만부터 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배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22,000원부터 4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시장에 다 빠졌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종목은 밑에부터 사놓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만 원, 22,000원, 25,000원, 그냥 4만 원까지 쭉 이 포트에 담아놓은 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 했을 때 이 물량을 덜어놨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악재까지 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음부터 대응할 때는 실적보다는 수급 논리를 잘 보고 위치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지만 거기에 그 실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인.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 종목은 좀 더 밀려요.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주는 게 낫고요. 가격에 대한 이거는 금요일날 손절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밀려요. 밀려서 한 번 더 밀릴 파동이 있기 때문에 25,000원 저점 한번 더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1시에 인천 컨벤션 센터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면 됐고 송도 컨벤시아 1층에서 진행하니까요. 인천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올해 전략, 그다음에 역사적 패턴, 우리 과거에 어떻게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팁, 그다음 많은 얘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1시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 챔피언 멘토님께서 천안,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인천 그 강연을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많은 것들을 전략을 잘 받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시간 되신 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할인 기주 매수가 비중은요? 1,400원에 30%. 아, 그래요? 많이 밀렸네요. 그죠? 네, 한 6,000원대쯤에 상담한 것 같은데? 네, 저 기억나요. 그래서 네. 8,000원쯤 되면은 네. 전화 한번 달라 하셔가지고요. 네, 올라왔죠. 네. 그럼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글쎄, 저는 좀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네, 맞아요. 들고 가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모든 그 주식을 하면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틀린 이유가 됐든 맞는 이유가 됐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투자의 원칙이 생겨요. 나중에는 내가 이걸 큰 수익을 났을 때 나만의 원칙이 생기거든요. 그게 틀리든 맞든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거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네. 딱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예.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예. 거의 바닥을 찍고 네. 이제는 작년에 사실은 저는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는 워낙 여건이 안 좋아서 계속 오른 네. 장이 다 떨어졌는데 네. 올해는 네. 여건이 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네. 크게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실적. 네. 올해는 실적을 기둥으로 봐야 네, 되니까 맞아요. 예, 바닥에 실적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점의 실적이냐 바닥의 실적이냐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가격의 위치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네. 올라갈 수 있는 거라도 높게 사면 고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치형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럼 지금 이 가격은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내가 싼 삼에 있어요. 가격. 그렇죠. 왜요? 고점 이 주식의 최고점 대비했을 때의 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지금 실적을 자평가. 비하면 주가가 예. 엄청 낮은 수준이라서. 맞아요. 그게 우리가 논리를 펼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는 뭐라고 하냐,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보락 같은 건 매매라고 하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는 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테크니컬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캔들봉을 보고, 분봉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건 매매고, 이런 건 투자예요. 아, 내가 이런 스케줄을 잡아서 이쪽 회사의 이 성장성을 보고 저가 가격에 사놓은 거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이 원칙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종목은 가져가야 돼요. 팔지 마세요. 저번에도 이게 6,000원, 8,000원 오면 전화 달라고 했죠? 이번에는 10,000원 오면 전화 주세요. 네네. 그때 알겠습니다. 되면 더 사도 돼요. 거기서 추세가 바뀌어요. 추가매도요? 그때 10,000원 올라가니까 우리가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잘하는 사람은 단가를 낮추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는 계속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네. 왜 단가를 낮추냐면 자꾸 떨어지니까. 추세가 바뀌면 그 추세대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봤자 계속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사람은 손절하게 돼요. 왜 그러면 마당에 끝바닥에 한 번 더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한 번 더 가격으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손절해버려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볼 때 이게 10,000원 이상에 되면 더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 거예요. 추세가 바뀌면 그 방향으로 주식은 가는 방향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어느 시점 정도. 이게 3개월, 6개월, 뭐 9개월, 12개월 막 이런 섹터대로 움직여요. 3, 6, 9, 1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주식의 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10,000원 돼서 우리가 더 살지 아니면 더 끌고 갈 건지 고민하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건강하시고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ISGC 22,200원에 2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네. 한 2년 전에 산 것 같아요. 네. 많이 빠졌죠. 이거 22,200원입니다. 22,200원이세요?
네.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시기의 고난의 행군이었어서. 근데 ISC는 예, 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예.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 이 종목은. 그리고 잘 네. 버티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수익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 팔아야 할지. 아니, 안 팔아도 계속 될 것 가지고 같아요. 좀 더 가야지. 갖고 있는 게 좀 끌고 가보세요.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기업의 펀드메탈 실적들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이클 재고 삼성전자의 반등이 들어오면 따라가요. 근데 이 종목은 네. 박스권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기업 자체가 다른 쪽보다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단단하다는 이유는 수급이 좋을 거예요. 이거 기관이 많이 잡고 있거든요. 예, 기관의 물량들을 네. 많이 잡고 있고 기관들이 놀링한다고 그래요. 기관이 계속 들어와서 물량을 잡고 있는 종목에 떨어지면 잡아놓고 떨어지면 잡아놓고 그래서 하단과 상단에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저점에서 항상 네. 이 자리에는 어때요? 항상 들어오죠. 올라오죠. 요 자리는 네. 항상 올라오고 요 자리는 항상 올라오고 요 자리는 항상 떨어지고 요 자리는 항상 요 자리는 항상 떨어지고 요 자리는 항상 올라오고 희한한 패턴이잖아요. 지금 중심가에 네. 있어요. 이거는 변동성이에요. 시장이 좀만 받쳐주면 위쪽으로 간다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위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점이 오면 반 정도 팔고 수익을 챙겨 놓는 것도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한 번 더 있어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시는 거 예. 어떨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팔고 싶으세요? 그렇지.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수익을 좀 실현을 해볼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 하는 고민 때문에 멘토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가져갈 것 같아요, 굳이. 예, 조금만 아, 더, 그래요? 한 번 더 위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7,000원 라인이거든요. 37,000원 정도요? 네, 그 라인에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또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우리가 예. 볼 때 이 종목은 작년에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빠지지 않았죠. 많이 빠지지 않았죠. 이 박스권에 그대로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예. 그건 뭐냐, 강한 예, 거예요. 변동성이 없고 네. 누군가 물량을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는 시장 네. 대비 강한 종목은 시장이 조금만 좋으면 강하게 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이 지수를 봤을 때, 지수 밴드를 봤을 때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3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지금 일동 홀딩스인데요. 아, 일동홀딩스 하셨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0%고요. 이 얼마 매수가는요? 28,000원요. 이걸 왜 100% 사셨어요? 백신 때문에 그랬죠. 제가 주식을 처음 해서요. 이게 네. 괜찮다 그래서 샀거든요. 누가 괜찮다 그랬어요? 이게? 아는 지인이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큰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운이 네. 좋으면 올라가요. 조코바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네. 그 백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치료제 때문에 네.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일정의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는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거 100% 네. 샀잖아 이거요. 네. 그 사실한 분들은 사실하고 했던 분은 뭐라 그래요? 더 들고 있으라 그래요? 아니면 연락이 안 돼요? 아니요. 뭐래요? 가지고 있어요, 그분도. 그분들 그냥 가지고 있으래요? 언제 네. 올린다고? 아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멘토님한테 상담 드리는 거예요. 어려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제약바이오는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승인에 대한 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얼마 금액 정도는 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음부터는 이게 스케줄이에요. 일정 매매라고 하거든요.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돼요. 좋으면 네. 급등을 하는데 아니면 급락을 하잖아요. 바로 네.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굳이 파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한 25,000원 선도 네. 오면 그냥 깔끔하게 네. 나와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니, 그럼 네. 네. 뭐요? 25,000원 선까지 갈까요? 예, 와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단계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네.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네.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끌고 가려면 네. 줄였다 가는 게 나아요. 이게 저점이라 여기서 밀리진 않을 거예요. 반등이 들어올 거고 네. 그 반등이 네. 들어올 때 물량을 줄이고 다음부터는 네. 이런 제약바이오 할 때는 실적에 받쳐주지는 않은 종목은 하지 마요.
적자가 아, 많은 네. 기업들이 이제 안 움직여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2015년부터 이 개인들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네. 없는 종목들이 다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네. 기업들이 막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지배 네. 뭐 거버넌스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네. 머릿속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실적 없는 건 하지 말고 파이프라인이 강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네. 조그만 종목이 기대감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25,000원까지는 네. 있어요. 그때 오면 아, 물량을 네.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주식을 할 때 절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돈을 시청자님 돈을 불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 네.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네. 사람한테 주식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 네. 잘못되면 뭐 이렇게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굳이 사이도 네. 벌어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네.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는 뭐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네. 물려있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을 소문내는 거예요. 누군가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네. 꼭 네. 올해는 좀 공부를 하셔서 하시는 네.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오면 네. 종목 줄이는 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새해 복 주세요.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돈 많이 버세요. 네, 알겠죠? 네, 어느 종목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 두산의 인프라코어예요. 인프라코어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548원에 27%예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제가 잘 봐드려야 돈 많이 버실 건데, 그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잘 봐드릴게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조정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피보나치 네. 되돌림 구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 라인이 얼마 정도 네. 되돌릴 거냐는 거 조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거 보면 딱 네.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 저점과 고점을 찍으면 이렇게 라인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4%, 그 다음에 38%, 50, 62 이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38 라인에 있어요. 38 라인에 여기 딱 녹색으로 제가 펴놓은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는 얼마를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이걸 주워볼게요. 딱 주우고 38 라인. 여기 꼬랑지예요. 38 라인이 얼마냐면 여기 7,140원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되돌림 구간이 많아요.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조정은 중간값 이쪽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움직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 이쪽에 네. 올해는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원자재의 채굴이라든지 그 전기차의 이 광물들의 이 채굴량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올해 이런 그 건설 장비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되게 좋았거든요. 올해도 이게 이어갈 거라고 보니까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끌고 가봐요. 이거 어디까지는 끌고 가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000원. 거기까지 저도요? 9,000원 가면 반 정도 팔고 나머지도 끌고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더는 사지 마세요. 시장이 좀 빠지니까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 베이스와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수급 좀 한번 볼게요.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위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았다는 건 또 움직이게 된다는 거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 의견 드리고요. 9,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너무 건강하시고?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100개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 보이면 되게 걱정돼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올해는 돈 많이 버시고요. 어느 종목이세요? 저는 풍산인데요. 풍산? 예. 풍산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한 5년도 됐어요. 그래. 매수가는 어떻게 되죠? 38,000원이고요. 그래요? 비중은요? 10%, 5% 정도 되긴 5% 하는데. 더 사실래요? 그래요? 왜요? 이거 왜 사라 그럴까요? 어. 얘는 왜 사라 그러지? 이게 고민 안 되세요? 고민 되죠? 아니, 요즘에 와서 조금 올라가긴 하던데요. 네. 그래서 저는 35,000원쯤 오면 팔아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 종목은 풍산은 뭐랑 연결이 있어요? 풀이, 구리. 이런 방산.
구리값들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이제 구리값이 네.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구리값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원자재 구리값을 지금 가격을 켜놨거든요. 얘가 어때요? 밑으로 껌떨껌떨 움직이죠. 여기 저점 잡고 네네. 이게 구리값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어때요? 여기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죠. 구리값. 그죠? 네네. 그죠? 움직이. 네.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시장님의 사실 풍산행이에요. 똑같이 움직여요, 얘랑. 그죠?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얘랑 똑같이 움직이죠. 구리값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네네. 구리값들이 영향을 좀 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재, 귀금속 이런 광물들이 올해도 역시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근데 구리값이라는 거는 뭐 주가의 선행지표라고 해요. 경기 사이클의 선행지표라고 우리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어려워도 주가는 틀리게 움직여요. 먼저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구리값을 보면서 이제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보여줬게 좀 구리값들이 밑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선행지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되면 이런 광물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거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오버사이클이 이제 다운사이클에서 이제 업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값은 올해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보면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냐면 이 경계 사이클, 선 사이클이랑 같이 움직여요. 여기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똑같이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네. 보면 어때요? 이게 여기 보면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여기 내면 꼭 올라오잖아요. 몇 년 갖고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 가격은 항상 네. 뭐 반등이 들어오는 반등존이었어요. 이게 주기적인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 없고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잖아요. 기관들이 계속 모아요. 기관들이 잡고 있고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올해는 실적도 나쁠 거 않고 구리값들의 상승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좀 더 5%의 비중이라면 5% 좀 더 사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네네. 36,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여기에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35,000원대가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습수하냐 못하는 거냐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추세를 꺾여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고 지지라인 자체가 추세가 바뀐 상태라 올해 좀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알겠죠? 네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네, 보시고 내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5% 정도 더 사도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지막 전화입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돈 많이 버실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버킷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750원에 70%.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방송에서 뭐, 아바타니 뭐, 이것저것 이슈가 좀 있길래 사봤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청자님이 네. 할 수 있는 거와 제가 할 수 네.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네네. 할 수 있는 걸 시청자님이 할 수 없고 시청자님이 잘하는 걸 제가 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주식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네. 방송에서 나와서 우리가 방송하는 뭐 매니저들이나 뭐 멘토라든지 이런 종목 추천해 주는 게 예,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방송에 추천 안 쳐요. 상담만 하잖아요. 예, 예. 저도 보이는 걸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1,800원, 1,900원 한 번 더 들어오면 매도하고 종목 바꾸세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 비중을 많이 실지 말고요. 알겠죠? 한 번 더 예.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 한 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1,800원, 1,9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어요. 1,800, 1,900까지는 보여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1부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10분 후에 커피 한 잔 드시고 10분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